네, 그 FAT 2급 54회 이론과 실무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회 AT 시험 풀이할 텐데 이론 10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론은 10문제, 한 문제당 3점씩. 그리고 이제 실무도 이제 각 문제당 배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FAT 2급 풀 텐데 이제 먼저 실기를 먼저 할 거고요. 이때 실기를 문제를 풀 때 전산회계 2급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FAT 2급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제 습관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평소에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 1번은 채권, 채무, 계정, 과목 뿐만 아니라 FAT 2급에서는 은행도 거래처 꼭 걸어야 된다. 거래처 입력을 꼭 해야 된다. 채권, 채무,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이제 당연히 했던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FAT 2급에서는 은행도 거래처 입력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채점하겠다. 은행에 꼭 거래처 입력해라. 실무도 여러분 회사 가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은행도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분계하면서 받을 어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급 어음이 있으면 반드시 F3을 눌러서 어음의 만기일이 언젠지, 발행일이 언젠지 등 어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산회계 2급과 FAT 2급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이제 달라진 것은 없고 자,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먼저 풀이하도록 할게요. 이론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갈 텐데 자, 일단은 처음 풀이하는 거니까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실무 수행평가이고 자, 드림 유지 도소매업 저렴하게 이제 대량으로 사와서 이익 붙여서 조금씩 판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고 자, 회계 기간은 이렇고요.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타기정 대체와 관련된 조건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라.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상품이 원가로 없어졌다면 반드시 적요 8번 누르셔라. 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채권, 채무, 계정 과목뿐만 아니라 예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등의 예금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 요구에 따라 이제 추가 작업하시고 계정 과목은 입력되어 있는 거 적절하게 꺼내 써야 되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계정 과목 쓰지 마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 1번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자, 1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워낙 이제 전산회계 시험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거래처 등록이 아닌 회사 등록 가서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고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래처 등록 가서 수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나와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됐나요? 얍. 자,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가능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격하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이 아닌 거래처 등록이다. 회사 등록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 회사를 수정하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시키는 건 거래처 수정을 하라.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 자, 이런 이야기니까 자, 시키는 대로 자, 소리나라 거래처를 수정하시고요. 자, 자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 소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 중 대표자 명이 변경되었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거래처를 수정할 건데, 자, 이때 이제 수행 과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시키고 있는데 딴 거 이제 막 건드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평가가 되겠어. 이걸 수행해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를 읽어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소리나라인데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노안인 나는 잘 못 찾겠다. 오른쪽 눌러서 찾기 소리 하면 바로 이제 소리나라를 찾아주시고 변경사항을 수정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자,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예, 김나라. 김소리지. 김소리. 도소매업 악기회. 빨리. 이제 대전광역시 문종로 3번 길 80.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제 추가 사항에 오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를 소리. 예, 됐어요. 자, 엔터 치면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ESC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빨리 보고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숨은 그림 잘 찾기 하는 사람, 숨은 그림을 잘 찾는 사람,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눈 크게 상품 매출 원가 기초 2천, 1억 8천, 4천, 2천, 1억 8천, 4천, 예, 얇은 글씨 보시고 매출 원가 1억 6천인 거 마지막에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급여 6천, 복리후생 1020, 여비교통비 130, 접대비 450, 123만 원, 650, 1200,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250이요. 운반비, 이자 수익, 이자 비용 425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틀렸네? 안 맞네. 다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소모품비가 없네. 운반비 밑에 소모품비가 없구나. 자, 그러면 아래쪽에 F2 눌러서 소모 두 글자 치면 됩니다. 소모품비 자동으로 들어가고 80만 원 엔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ESC 맞죠? 자, 4,042만 원. 4,042만 원 맞습니다.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이렇게 그 FAT 1급 시험은 죄송해요. FAT 이런 그 FAT 시험은 은행도 거래처 걸고 그리고 바드럼 지급엄 붕괴가 되면 F3 어음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가 지문 설명이 아닌 증빙, 거래 증빙을 보고 날짜 등을 판단하여 입력해야 하는 게 또 전산회계 2급과 큰 차별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실무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이 아니고요, 증빙을 보고 그 다음에 거래를 입력하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실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실무 수행 거래 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고,
자, 영수증 보고 이제 날짜를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7월 15일, 7엔터, 15엔터. 자, 입력하는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빠른 퀵 서비스에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고 당사, 우리 회사 부담의 이제 배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2일 출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품 판매하는 도중에 이런 배송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상품 판매하는 도중에 든 배송비는 운반비 하시면 되죠. 상품을 매입하면서 든 운반비는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하겠지만 매입할 때는, 그러나 지금 판매할 때는 이제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제 따로 비용 처리하신다. 맞나요? 예, 나 혼자 있어요 여기. 무서워. 카메라가 아이고 세팅을 못해서. 예, 됐습니다. 거래처 필요 없고 금액은 27,000원 엔터. 예,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건강보험료 167,000원. 그리고 납부 기한은 8월 10일까지 되어 있네. 8월 10일. 자, 이 영수증을 출력한 날은 7월 28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짜는 8월 10일까지요. 금액은 167,500원이고. 그래서 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 농협이고요. 자, 반드시 은행 거래처 입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찾으신 금액 167,500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팩트를 적겠어요. 날짜도 여기 있잖아. 날짜 8월 10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8엔터, 10엔터. 이제 마지막 날 딱 돼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구나. 좋게 일단 대변에 103 하시고 거래처 꼭 입력하셔야죠. 농협은행. 자, 금액은 167,500원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 기한 이래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167,500원 중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이제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이제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예금 나가고, 그리고 167,500원 중 지금 얘가 지금 공백인 거 맞니, 얘들아? 나만 공백인가? 회인이 여기에 문제 보니까 그 납부하였다, 원, 중, 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다고? 그러면 167,500원 중 50%는 맞니? 맞아? 난 비워져 있어. 왜 난 안 보이지? 잠깐만. 왜 난 안 보일까? 이걸 아이고 안 보여. 난 공백이야. 저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일단 차변에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의 계정 과목은 뭐냐면 예수금이고요. 자,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의 세금 및 사회보험 뜯어놓은 거 예수금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래. 그러니까 50% 딱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예수금. 167,500원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167,500원 나누기 2, 83,750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두 글자 치시면 자, 811 나오고 7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요.
여전히 이 지문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고 먼저 동그라미 하셔요. 국민카드 내에 뭐 이렇게 돈 안 주고 뭔가 매입했나 봐. 그리고 이제 거래 일시는 8월 20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셔요. 그리고 금액 250만 원 나한테 필요한 거 동그라미 하시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면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거래를 입력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날짜는 8월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기는 자산으로 하라고 해서 비품 하겠습니다. 차변의 비품. 비품. 금액은 2500 플러스 대변에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 안 줬지요? 미지급 금이고 그 다음에 코드는 국민카드. 카드 그었으니까 국민카드. 결제일 날 돈 나갈 거다. 250만 원. 다음 줄까지 엔터.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고요. 매출이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오겠다. 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클래식 기타에 이제 재고자산을 팔았고 상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돈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엔터 10엔터 9엔터 10엔터 대변 먼저 할게.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이익 붙여서 팔아야 돼요. 대변에 상품만 내보내면 안 돼. 200. 상품 팔았다고 상품 원가로 내보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익 붙여서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상품 매출하고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냐면 승윤 악기한테 돈 받아야 돼요. 우리 회사가 드림뮤직 여기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잖아. 여기. 드림뮤직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드림뮤직 내가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승윤 악기한테 이제 돈 받아야 된다. 거래처는 드림이 아니라 거래처는 승윤이다.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름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 이름을 넣고 막 계시는 분이 있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름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8월 이용대금 명세서이고요. 포인트가 25,600원. 불어. 자, 일단은 결제하실 금액이 197만 6천원. 이용대금 명세서. 내가 200 버는 뒤 190만 원이 이제 돈으로 이제 나가면, 카드 그어서 나가면 이제 배가 아프겠죠. 그러나 이거는 회사 돈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회사 돈이 결제된다. 어쨌든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제 돈 찾았대.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다고 하니까 이제 9엔터, 25엔터. 요 날짜 이제 봐야겠지. 요거. 이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짜 9월 25일이고, 자,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103. 그 다음에 코드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졌다. 자, 이때 이제 197만 6천원. 그리고 신한카드 월 사용분 결제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니까 신한카드 월 사용분 결제 대금은 카드 그을 때마다 미지급금으로 해놨을 거예요. 미지급금은 부채거든. 그래서 부채 감소. 지금 이제 돈 주지 않은 거 줬으니까 방금. 보통예금에서 197만 6천원 나갔으니까 미지급금 부채 감소. 그리고 신한카드에 이제 더 이상 부채는 없다. 더 이상 카드값 안 낸 건 없다. 미지급금 부채 감소. 차변으로 입력했고요. 197만 6천원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약소금 수취거래. 약소금 얘가 이제 그 전산회계 2급과 굉장히 이제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약속어음 수취 거래이고요. 자료 설명. 9월 26일. 날짜 맞아요? 나 여기 여기 숫자가 블랭크 되어 있다. 9월 6일 아니면 좀 알려줘. 26일이야? 아, 맞네. 9월 26일. 요거네. 수연 풀롯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음으로 수취하였다. 상품 판매, 이제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밖에 없거든.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어요?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거래를 입력하고 거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럼 현황에 반영해라. 그 다음에 날짜가 9월 26일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음 받았으니까요. 차변에 받으럼 할게요. 그 다음에 만기일에 누구한테 돈 받아야 하냐면 수연 플롯한테 돈 받을 거예요. 금액은 5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왜 어음을 받았냐면 상품 팔고 못 받은 돈 언제 받을지 몰라서 언제 줄 건데 이제 계속 독촉했더니 12월 26일 날 줄게 라고 이제 전자어음에다가 만기일 적어 나한테 종이 줬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자산 감소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팔고 기념 돈 안 받은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만기일 날 딱 정해가지고 이제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5 플러스 센터.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받으럼 자산 증가. 자, 이때 이렇게 계정 과목 입력하고 거래처 모두 입력하고요. 멈추지 말고 받으럼 지급어음 관련된 이런 분계가 되어 있으면 받으럼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일반 점표 입력에 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면 반드시 F3을 눌러서 어음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돈 받으면 되는지. 그래서 받으럼 란에 커서를 두고 클릭해서 F3을 누릅니다. 아이코. F3을 눌러야 돼. 근데 난 지금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마우스 스팟 이것도 이제 실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펑션 키가 잘 안 먹혀. 자, 그래서 저는 잠깐만. F3. 어머, 어쩌냐. 어머, 기능 모음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스팟 마우스를 끄겠어요. 아이고. 어머, 큰일이다, 야. 기능 모음에 가서 그리고 어음 등록은 아니고 F3 하면 이제 되겠지? F3. 어머, 또 안 되네. 이제 펑션 키가 부딪히고 있나 봐. 이렇게 해서 F3을 누르면 되는데 F3 자금 관리 여기 있네요. 그래서 F3이 안 되면 기능 모음에서 기타에서 자금 관리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 일단은 보관이고요. 어음의 종류는 이제 FAT 2급에서 항상 6번 전자어음만 나옵니다. 자, 전자어음. 자, 어음의 종류는 6번 전자어음 하시면 되고요. 자, 어음번호 눈 크게 004. 국민은행의 코드 004. 그 다음에 8개는 뭐냐면, 그 다음에 8개는 발행 1이에요. 어음의 발행 1. 2022-0926.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엔터. 자, 시험에서 항상 자수만 나옵니다. FAT 2급이요. 세무 2급 가면 타수가 나오려나? 세무 2급, TET 2급 정도. 근데 FAT 2급이나 FAT 1급까지는 타수가 잘 안 나와. 이제 배서의 경우 타수거든. 자, 됐고. 그 다음에 발행일은 2022년 9월 26일이고
만기일은 2022년 12월 26일. 자, 지급은행 F2 눌러서 국민 F2가 안 되네. 자, 국민. 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지점도요. 서대문 지점 모두 꼼꼼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드럼이나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이제 등장했다면 반드시 이 란에다가 F3을 눌러서 이제 적요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적요를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F3을 눌러서 바드럼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적요에 이제 적용이 되면요. 바드럼 현황에 이제 반영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됐고 넘어갑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어쨌든 계속 지문에 날짜가 언젠지 안 나와요. 그래서 영수증 보고 하셔야 되고, 날짜는 눈 크게. 자, 거래일시 10월 15일. 그리고 금액 11만 원.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 접대비다 이 말이죠. 야유회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이제 현금 주고 현금 준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받기는 했는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네요. 맞나요? 예. 이제 접대비로 돈 쓰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었다. 자, 날짜는 10월 그 다음에 15일. 대변에 103.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그리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라고 거래처 나와 있고요. 신한은행 11만 원. 차변에는 접대비 813 800번대. 다음 줄까지 엔터 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일단 눈 크게 하시고 통장 보통 예금이고 농협이고 그리고 맡기신 금액 통장에 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날짜는 10월 28일. 자, 자료 설명 볼게요. 다인피아노와 상품 매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날짜는 10월 28일이고 일단은 보통예금 통장에 103 그리고 농협 통장에 농협은행 금액은 60만 원이 들어왔고 왜 들어왔냐면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것이요. 계약금 계정 과목은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에요. 계약금을 줬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 이때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 계약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계약금을 먼저 받았냐면 다인피아노 60만 원 엔터.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 입력이 끝이 났고, 이제 다음은 입력된 거래를 수정하라. 입력 자료를 수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지 말고요. 해당 날짜로 바로 가셔요. 그래서 분계를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보니까 대변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 대변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그리고 안 준 돈이 나갔대. 그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안 준 돈이었대.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안 준 돈. 그러니까 뭐 비품 같은 거 사고요. 돈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지. 미지급금. 10만 원. 근데 지금 이제 분계되어 있는 거 보니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이제 나갔다고 이제 되어 있으니 이 미지급금 부채 감소 미지급금 보통예금 1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돈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거든. 이제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 자, 됐고요.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얘가 틀렸다. 그러니 새로 고쳐라.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계약금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계약금 계정 과목은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 이때 줬으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니까 얘는 선급이에요. 선급. 계약금을 줬다. 선급. 엔터. 선급금. 찬미악기 맞고요. 다음 줄까지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전표 수정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자료를 누락했대. 자,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동차 보험 증권이고 보험료 82만 원이 이제 나왔다. 이제 보통예금 통장 신협은행이고 날짜는 10월 26일 82만 원 돈 나감. 그리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입한 거래가 입력이 누락되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라. 자산으로 처리하시고요. 날짜가 10월 26일 날 일단 돈이 나왔어. 10월 26일. 그리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왔어요.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 얘가 이제 팩트야.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신협에서 돈 나간 게 팩트. 금액은 얼마냐면 82만 원. 왜 돈이 나갔냐면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입한 거래가 이제 누락되었는데 보험료를 냈고 보험료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혜택 받는 거 알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내는 돈이 보험료잖아. 그치? 보험금은 정말 사고 나가지고 막 팔다리 뭐 잘리고 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다쳤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보험금이고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내는 돈이 보험료다 이 말이에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내는 돈인데 아직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났잖아. 돈 내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먼저 준 비용이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이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보험 준 거 비용으로 하라 했으면은 보험료예요. 비용으로 하라 했으면. 근데 이거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준 건 선급이요. 선급. 그래서 선급 비용이고 그리고 82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산이네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면 돼요. 예. 너 몸이 안 좋아 보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결산, 일반 전표 입력, 자동결산.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거 얼마예요? 난 지금 블랭크가 되어 있어서 안 보여. 25만 원? 미수이자 25만 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다 이 단어가 너무 막 내 집중력을 흐트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계산 아니에요? 계산? 이게 오탄한 거 아니에요? 오탄한 거 아니고 계산해서 장부에 인식해라 이런 뜻이고 혹시나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면 그냥 계산해버려. 25만 원을 계산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계상하다라는 말에 너무 꽂히지 말자. 어쨌든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자를 못 받았다. 이 25만 원을 계산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고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400. 땡큐. 창고 가서 상품 얼마나 있는지 디벼봤더니
자, 5,400만 원만큼 있대.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0이다. 그리고 이제 수행 과제는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평가되는 거니까. 자, 됐고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오셔가지고 12월 31일 돈 빌려줬는데 아직 이자를 못 받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에 이자 수익은 인식해야 됩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차변에 아직 못 받았다. 미수 수익 2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1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이제 계산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자동 붕괴라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하시고 1월부터 12월 해야지 12월부터 12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 안 뜰 거예요. 혹시나 뜬다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말 상품 재고액 눈 크게 뜨세요. 여기 있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있다고. 여기. 그래서 옆으로 가면 여기 입력하면 되잖아. 여기 있다고. 이걸 못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결산자료 입력 메뉴 그 입력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선가 봐. 그래서 어디에 입력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막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와 봐. 제일 위 첫째 줄을 클릭하면 긴 막대기가 생겨요. 입력할 곳이 아니에요. 입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방향키로 내려오다 보면 턱 걸려. 여기서 입력하면 돼요. 5,4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입력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야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반영되어 매출원가가 잘 계산이 됩니다. 자, 전표 추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행 과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해서 작성하래요. 단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시 상단부 기능 모음의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해라.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 가셔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손익계산서 가시고요. 12월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 모음 가서 기능 모음의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이제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표에 이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결산이 분계된 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오셔서 12월 엔터 치시고 이제 대충 잘 되어 있네 하고 이제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FAT 2급의 결산이었어요. 네, 됐고요. 자, 다음 실무수행평가 62점. 자,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입력한 것은 채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실무시험의 채점 대상은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자, 거래처 등록 조회 가셔서 조회해가지고 1, 2, 3, 4번 중에 몇 번이냐 찍으면 이제 3점이 되는 것이요. 거래처 원장 조회 가셔서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1, 2, 3, 4번 중에 맞는 거 찍으면 3점이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이런 장부들을 조회해서 답을 한번 맞는지 지켜보겠다 이러는 거지. FAT 시험은. 그러니 어쨌든 앞에 입력했던 모든 것들이 채점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내용이 잘 입력되어야 장부 조회를 하면서 이제 정확한 답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혹시나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찍는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조회를 해볼 텐데,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